그럼 다시 1번 문항 합격 사례 분석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자기소개서 사례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교내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막 이런 동아리를 했다, 과제 연구를 했다, 이런 것만 짠뜩 나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약간 그런 사례를 아무리 많이 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안 쓸 거거든. 그래서 작년에 합격 사례, 작년에 썼던 그런 사례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갖고 와봤어요. 이걸 제가 먼저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그냥 쭉 보내주는 것보다는 하나씩 분석을 해주는 게, 설명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작년에 썼던 합격 사례예요. 999자를 썼던 거를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자세히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다음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에 ADHD 증상을 가진 아이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그걸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빅픽처를 그리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게 된 계기를 처음부터 딱 서술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는 뭘 봤을까?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잖아요. 좋고 매력적인 자소서는 뭐냐? 궁금해지게 하는 자소서가 굉장히 잘 쓴 자소서예요. 이 학생은 뭐지? 이 학생 한 번 더 보고 싶네. 면접에서 불러봐야겠군. 이 순서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궁금해하게 만들어야 돼요. 입학사정관 분들이 얘는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봤냐? 라고 이제 묻는다면 프로그램 진행 전에 아이는 작은 일에도 큰 반응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집중을 못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호전되었대요. 이 친구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 본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달라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을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심리와 상담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봤겠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심리와 상담으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네? 나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본인의 상담에 대한, 심리에 대한 본인의 꿈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송을 보고 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심리학과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심리, 상담 심리에 대해서 당신의 과목을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 저는 몹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자신의 학문적 성취만을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런 인성적인 면도 살짝쿵 드러내고 있는 아주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책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이런 방송에서 이런 걸 좀 시작하면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 나는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서술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앞엔 도입부였고 이는 1학년 때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심리학이 궁금해 라는 수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서 심리학의 관례와 정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대요. 이 친구는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까지의 생기부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증빙을 할 수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1학년 때 경기 꿈의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봤더니 경기 꿈의 대학을 참여했어.
앞선 그런 자기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확실히 당위성과 그런 연관성, 일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웠대요? 심리학의 관례와 정보에 대해서 배웠대요. 심리학의 관례와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 배우죠? 대학교 때 배우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그런 다음에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 때 먼저 나는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걸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전공 적합성까지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냐? 무엇을 배우고 느꼈냐? 여기 나옵니다. 심리학의 분야는 한 가지일 거라 생각했대요. 근데 심리학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대요. 그리고 상담 심리학으로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역량에 대해서 이 친구는 서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개방성이에요. 처음에는 심리학이라고 하면 분야가 한 가지일 거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심리학 뭐 분야가 한 가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심리학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개방성,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상담 심리학으로, 처음에는 그냥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방송 보고 나서 관례를 잡게 되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상담 심리학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로 내가 꿈을 찾았다, 꿈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구체화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왔다라는 그런 점들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정한 거에 끝나지 않고 이러한 꿈을 경험해보고자 또래 상담 동아리를 개설했대요. 또래 상담 동아리는 학교에서도 개설할 수 있겠지만 이런 센터에서도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설했다고 서술을 해줬습니다. 동아리 개설 후 1년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을 정하는 시간에 솔리언 또래 상담사라는 개념을 접할 수 있었대요. 그냥 우리 1년 동안 뭐 할래? 라고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솔리언 또래 상담사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또래 상담, 또래 상담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한 또래 상담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학생은 계속 배우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진정한 배우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래 상담이면, 너 그랬구나? 나도 그래. 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대요. 되게 전문적으로 또래 상담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당신네들의 대학에 내가 입학해야겠습니다. 라고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는 곧바로 심리학 도서의 탐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진솔함, 솔직함, 그리고 자신의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쓴 것도 있지만 되게 문장 자체를 굉장히 짧게 썼어요. 물론 긴 문장이 나쁜 문장이다, 나쁜 자소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 읽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나는 이거 했습니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하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자신의 그런 것들을 짧게 서술한다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조금 참고해서 문장의 길이를 좀 짧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가 바로 심리학 도서의 탐독으로 이어졌대요. 무슨 말이냐? 나 심리학 도서도 읽어봤다? 라는 겁니다. 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심리학과에 대해서. 상담 심리사에 대한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찾은 책은 닥터 우의 우울증 카운슬링이었대요. 이 책은 뭐냐면요, 여러분. 각 대학의 그런 심리학과 전공 도서에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학과를 정했으면 그 학과에 대해서 매우 많이 조사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해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 학과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추천 도서 같은 게 있어요. 추천 도서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를 읽고 그 관련된 그런 책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녹일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봤으면 좋겠는 기술이어서 여러분들께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았다, 읽었다라고만 하지 말고 자신이 이제 어떤 걸 인상 깊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야겠죠. 본 책에, 그러니까 이 책의 사건, 생각, 감정 모델을 이해하며 감정의 유발 사건과 자동적 사고, 그리고 감정의 상태에 대해 정리해보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무슨 말이냐? 나 전공 도서 한번 읽어봤고 이걸 이해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대학에 와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했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나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적 태도, 학습 그런 것들을 싹 다 녹여낸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꾸준히 감정에 대한 질문을 거듭해 나가면서 그 사고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대요. 단순히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라고 서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당시에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걸 직접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만의 솔직한 그런 배우고 느낀 점을 차근차근 서술한 좋은 자소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퇴를 했다,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것을 되게 숨기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솔직한 자신의 자소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학교라는 보편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가 같은 고민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또 다른 꿈을 키울 수 있었대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또 꿈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봤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봤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 심리사들이 가져야 될 미덕 중에 하나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활동을 해봤고 다양한 것을 체험해봤던 나는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담 심리사의 소양까지도 내가 갖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상황을 둘 다 체험해봤기에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똑같은 맥락이죠. 학과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하는 거에서 더해서 저는 그 직업을 정했다면 직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할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그냥 대학 입시만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먼저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냥 이 자기소개서대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지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찾아볼 때 그 직업이 가져야 되는 소양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여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수미상관구조로 끝나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끝내요. 학습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꿈 얘기만 하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다 꿈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다. 꿈에 대한 학습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학습 경험을 서술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고 싶대요? 처음에는 심리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는 상담 심리,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상담 심리사 하면서 꿈을 구체화되는 과정을 나타냈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학습에 대해서 열심히 넣어놨다라는 그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나에게는 어떤 자기소개서가 알맞을지 어떤 구조가 좋을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1대1 상담 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친구는 1000자 중에서 999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쓰다 보면은 1000자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임팩트한 좀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합격 사례로 가볼게요. 아까는 심리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었고 이번에는 미디어 쪽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다양한 과를 꿈꾸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가져와 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예시입니다. 먼저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와는 좀 다르게 학교를 나온 이후에 다양한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했어요. 좀 실무 경험도 해보고 인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녹여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삼성 QLED TV 광고는 독창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연출로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 저에게도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라고 딱 첫 문장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디지털 사이니지 연출이라는 거 모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용어예요. 이럼으로써 첫 번째 문장부터 전공 적합성,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큰 울림을 남겼대요. 아까랑 좀 똑같은 그런 처음 시작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한 매체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광고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은 조금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훅이라고 하죠. 처음을 조금 다양한 다채로운 좀 재미있는 소재로 시작을 해라 라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광고나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학과를 꿈꾸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의 부족함을 느낌과 함께 콘텐츠에 대한 진로를 확고히 하게 되어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솔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학교를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나 진로가 확고해졌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를 나와서 좀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죠. 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세무고등학교에 다녔거든요. 세무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런 쪽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는 학교를 나와서 다양한 일을 해봤던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자기소개서에 녹여 쓴 거죠. 이 친구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고 이 친구만이 쓸 수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방송회사에 몸담아 일하며 미디어 플래너를 꿈꾸고 있었던 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광고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까 그 친구와 같은 경우에는 좀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드러냈다고 하면 이 친구는 나 꿈 이거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꿈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런 활동을 했어 라는 그런 구조로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자소서를 보는 만큼 좀 구조가 그것만 달라요. 본인의 활동이나 그런 생각에 좀 걸맞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래요? 미디어 플래너 할 거고 광고 만들 거래요. 콘텐츠 만들 거래요. 그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을 느꼈고 이걸 혼자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걸 해결했어 라는 그런 흐름이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본래 있던 회사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주말엔 AD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공부랑은 좀 달라. 그래가지고 더욱더 찾아다닌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서 방송사의 문을 두드렸고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일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배우고 싶은 욕구가 활발한 엄청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최종 합격했대요. 합격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일을 했다는 거를 이 네 번째 문장에서까지 보았는데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 학생 대단하군,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PD를 보조하는 직책이었지만 종종 인서트 연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최선을 다한 끝에 저의 연출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주어진 일은 굉장히 좀 기본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연출이 정기적으로 나의 연출이 나오는 성과까지 얻은 거예요. 이 학생의 경우는 솔직히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하죠. 저는 인턴십 같은 것도 없고 여러 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조금 녹여내면 좋겠다라는 걸 말해드리려고 갖고 온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도 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실전 경험을 통해 광고에는 정형화된 방식이 없다는 걸 배웠대요. 그래서 꿈에 한 발 다가간 느낌이었대요.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라고 한 거에 딱 맞는 그런 문장인 거죠.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광고는 뭐 색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웠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가는 것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체성은 이러한 느낌이에요.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어요.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대요. 그런 거 함께 선배들의 예전 얘기를 들으면서 대중들이 원하는 콘텐츠의 평가 기준 그리고 그것이 상세해진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대요. 이 궁금증이 생긴 구조 저는 정말 사랑하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면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내가 스스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플로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중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되게 단순했어. 근데 요즘은 되게 다르다? 좀 비판적이야. 조금 더 상세해 기준이 이렇게 선배들이 말해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 친구는 의문이 생긴 거죠. 왜 이렇게 평가 기준이 섬세해졌지? 상세해졌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칼럼을 찾아봤어요. 왜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열심히 고민해보면서 찾아본 겁니다. 그 결과 정보 미디어의 발달로 소비자들 간의 접근성이 높아져 집단 지성이 향상되었대요. 이게 원인인 거예요. 좀 미디어의 발달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이 향상했구나. 이게 원인이자 결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미디어 플래너의 가장 중요한 소양 중 하나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그거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대중들의 그런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소양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에 더해서 진로에 대해서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에 더해 미디어의 발달을 공부하면서 습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미디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해서 이런 걸 배웠다. 그리고 이런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도 해봤어. 직접 콘텐츠도 제작해봤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당연히 어떤 콘텐츠를 제작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슬슬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나 이런 얘기 할 거다라고 하면서 표지를 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표지를 점점 주면서 슬슬 이렇게 쑥 읽히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입학사정관들은 하루에 정말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에 대해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잘 읽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읽힐 수 있게 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바로
많이 고치는 겁니다. 많이 정성 들여서 고칠수록 잘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결과 예상과는 다르게 화려한 콘텐츠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오히려 대중의 이목을 끈다 라는 것을 몸소 학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제 콘텐츠를 이 학생이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화려하게 막 만든 거예요. 왜냐면 화려한 게 더 이목을 잘 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별로예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노력해서 또다시 이걸 만들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느끼게 된 거죠. 화려한 것이 잘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조금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잘 통하는 거다라는 걸 직접 배우고 느낀 겁니다. 그런 걸 배우고 느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런 걸 배우고 느꼈어요 라고 하면서 진솔하게 적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탐구에 흥미를 붙인 뒤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대요. 이렇게 나 인턴이랑 이런 일 많이 열심히 했어 라고만 쓰면은 그럼 기본적인 소양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대학에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 검정고시 준비도 열심히 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얘기도 첨가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 꾸준히 노력하였고 평균 70점이었던 점수가 97.5점이라는 향상된 결과를 얻었대요. 나 검정고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못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꿈이 생기고 나 진짜 열심히 해보니까 나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소양도 잘 갖추었고 다른 그런 학과에 대한 소양도 잘 갖춘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뭐야? 하나의 목표에 대해 열정을 가진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의 경향을 능동적으로 분석해 빠른 변화를 선도해가는 미디어 플래너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마치고 있어요. 처음에 미디어 플래너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을 미디어 플래너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 이런 길을 가고 있고 다양한 활동도 잘 해낸 사람이니까 당신네 학교에 들어가서도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 더 확신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997자 꽉 채웠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다른 종류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맞춰서 퍼스널라이즈해서 조금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두 개의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선생님 저는 다양한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친구들 처음에는 되게 자신 없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해보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간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고치고 많이 그걸 생각을 말할수록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한다면 저런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쓸 수 있어 라고 그런 자신감과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 많이 고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예시가 있다. 언니들은 이렇게 썼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